겉에서 봤을 때 염증이 없어요. 그렇게 붉지 않아요. 근데 뭔가 볼록 튀어나왔어. 그리고 만져져요. 그런데 왠지 내가 스스로 짤 수는 없을 것 같아. 굉장히 깊이 있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여드름도 있어요. 그럼 무슨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아, 원장님도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실제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좋겠다. 한두 개도 난 적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오히려 한두 개 나고 중고등학교 때는 난 적이 없어요. 여드름. 나이 들어서도 여드름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환절기 때 아니면 봄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을 때 전혀 상관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지셔서 오시는 30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드름에 관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군요. 시원하게 좀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드름이 일단 생기는 이유부터 좀 알고 싶어요.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 하면 사실 첫 번째는 피지죠. 여드름은 저희가 모공에서 생긴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예쁘게 생긴 이 모공에 옆에 피지샘이라는 게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샘이 적당한 피지를 분비하게 되면은 우리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이 피지 분비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왕성하게 뿜어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저희가 청소년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성인에서는 여름이랑 겨울이랑 피지량이 저희가 10배에서 20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좀 더 김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환절기 때 이럴 때 또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피지만 이유인가요? 아니 피지만 이유는 아니고 이 피지에 열이 더해지면 염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이라는 게 어떤 열이에요? 우리 얼굴에 따뜻한 체온이 있잖아요. 얼굴로 열이 좀 많이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내가 가진 열이 많은 경우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술이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얼굴 쪽으로 혈액이 확 많이 몰렸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잠을 잘 못 자서 전체적인 순환은 안 되는데 얼굴 쪽으로만 열이 뜰 때가 있어요. 그때 마침 내가 얼굴에 피지 분비량이 많은 날이었어. 그러면 굉장히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각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피부가 정상적인 각질 탈락 주기를 가지고 계속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각질이 어떤 이유에선지 자꾸 덕지덕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질이 잔뜩 모공 사이에 끼게 되면은 피지가 살짝 올라왔을 때 굉장히 지저분한 화이트 헤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표피 세포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마지막 각질이 탈락을 해야 되는데 표피층이 건강하지 못해서 각질이 너덜너덜하게 남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스크럽하면 되게 매끈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주 한 거예요. 그럼 각질이 많이 벗겨진 거 각질이 벗겨지면서 안에 있는 각질이 되지 않아야 되는 애들까지도 각질이 돼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피부층 자체가 얇아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표피의 장벽이 얇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드름의 종류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여드름의 종류는 흔히 아시는 좁쌀 여드름. 좁쌀 여드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지가 분비돼서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모공을 피부 표피에 있는 각질이 막아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가 볼록 올라오려고 하는데 막힌 상태니까 그 상태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하얀색 면포 같은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좁쌀 여드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모공에서 피지가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공에 피지가 좀 쌓였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피지에 염증이 발생하게 돼서 붉거나 농이 생긴 거를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공에 있는 피지에 이 세균이 감작이 되면서 그게 화농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모낭염이 있는데 모낭염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화농된 것뿐만이 아니라 모낭 안에까지 염증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죠. 마지막으로는 겉에서 봤을 때 염증이 없어요. 그렇게 붉지 않아요. 근데 뭔가 볼록 튀어나왔어. 그리고 만져져요. 그런데 왠지 내가 스스로 짤 수는 없을 것 같아. 굉장히 깊이 있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여드름도 있어요. 그럼 무슨 여드름이에요? 깊은 여드름. 이 깊은 여드름은 저희가 모낭이 있고 그 옆에 피지샘이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적당한 양의 피지가 분비가 돼야 되는데 조금 깊은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분비된 거예요. 모공 쪽이 아니라 아래쪽이 막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뭉치고 계속 분비는 될 거잖아요. 그리고 노폐물이랑 각질들이랑 또 섞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안에서 단단해졌는데 쉽게 저희가 압출할 수는 없는 상태, 그런 여드름들도 있더라고요. 여드름을 지금 집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좁쌀 여드름은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생긴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각질이 좀 없어지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스크럽이라든지 저희가 효소 세안제 같은 게 있어요. 가루로 된 세안제. 그런 걸로 이제 좀 세안을 해주시길 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좁쌀 여드름이 좀 자주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각질이 잘 생기지 않게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게 중요해서 알로에 팩이라던가 이런 걸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만든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근데 각질 너무 자주 제거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요? 표피층은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적당한 두께로 건강하게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있어줘야 돼요. 근데 위에서 자꾸 깎아내버리면 네. 위에 튼튼하게 보호하던 층이 하나씩 하나씩 얇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아빠나 엄마가 잘 밖을 지켜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각질 제거 심하게 해서 떨어져 나가면 아기가 피부를 지켜야 돼요. 그럼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미 염증이 생겼잖아요. 여드름을 딱 봤을 때 짤 수 있는 여드름이랑 아직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짤 수 있는 여드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깨끗한 손으로 간단하게 좀 짜주시면 돼요. 욕심내서 짜면 안 되고 깨끗하게 짜신 다음에 마데카솔 같은 걸 살짝 발라주시면 금방 아물어요. 뭐 압출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냥 살짝 건드려도 나올 수 있을 때 짜야 되는 거예요. 짓이겨가지고 그렇게 짜면 안 돼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정도는 안 되고. 왜냐면 여드름 짜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염증만 빼고 끝내야 되는데 표피증, 진피증 막 짓이겨지면서 짠 자국이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익었을 때 톡 짜주시고 연고 살짝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여드름의 경우에는 스스로 없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내 얼굴 자체의 순환이 좋아져서 피지가 알아서 흡수되는 경우에는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 돼요, 사실. 깊은 여드름이 생긴 이유의 첫 번째가 사실은 과도한 피지의 분비잖아요. 네. 그럼 피지가 언제 많이 분비가 될까를 알아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사실 피곤할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혹은 생활 패턴이 너무 깨지지 않게끔 관리하시는 것도 사실 이 깊은 여드름이 안 생기는 데 중요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달달한 디저트가 사실 너무 많죠. 달달한 디저트가 전부 아닌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탕후루, 또 이제 마카롱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달달한 디저트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혈당 수치가 평상시에 좀 높게 되겠죠. 네. 그 올라갔던 혈당이 잘 내려오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 단 음식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래되고 너무 꽉 막혀 있는 경우에 모공에서 순환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균이 들어가면서 피부 깊은 곳에서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아픕니다. 그 전에는 단단하고 뭐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부풀고 좀 더 아파지는 느낌이 든다. 그럼 깊은 데서 지금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사실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염증이 심해지거나 염증이 퍼질 수 있어서 깊이 있는데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시면 바로 병원을 오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염증 약침이 있어요. 한약재로 만든 약침인데요. 약액을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 주사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드름 안에다가 촉촉촉촉 쏴주면 스스로 이렇게 염증이 없어지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약침은 한 번 맞으면 돼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신데 보통은 한 번만 맞아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요. 한약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맞으셔도 괜찮아요. 보통 이제 염증 주사 맞으면 또 맞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 맞으면 착색이 되거나 좀 수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근데 한약재에는 저희가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번 맞아도 괜찮은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피부 안쪽에 이 깊은 여드름이 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피부 안쪽에 순환이 좀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매선침을 피부 아래에다가 다 이렇게 직접 넣어드리기도 하거든요. 침을 여러 군데 막 꽂게 되면은 밭을 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 꽝꽝 묶여있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깊은 여드름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 깊은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도 깨끗하고 맑은 피부로 건생하세요.